예, 예고해드린 대로 경주 촛불을 만드는 사람들 경주 포커스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번을 했습니다. 12월 6일 날 진보당 이호섭 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9일 날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또 12월 10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한영태 위원장하고 오늘 나오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12월 11일 날 문현지 진보당 경시 청년위원장, 1월 11일 날 또 문현지 진보당 그새 또 공동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공동위원장. 1월 13일 날 뒤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강효천 씨, 박병국 씨, 그리고 그 7번째로 경주 계례 하나의 주미 그 공동대표까지 7분을 경주 포커스에서 경주 촛불을 만드는 분들로 인터뷰를 했고요. 짜잔,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 분, 오늘은 8번째로 그 모신 분이 재현절, 이름을 네. 신재현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1일 날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모실 때 그때가 여성위원장이셨죠? 네, 맞습니다. 여성위원장으로 그때 제가 모셨고, 오늘도 이렇게 8번째로 우리 경주 촛불을 만드는 사람들로 모셨는데, 오늘은 그 여성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셨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경주 촛불 문화제를 촛불 집회라고 이야기할게요. 다들 뭐 촛불 집회 하니까. 근데 촛불 집회를 4번 했었는데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주에서 총 4번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오늘 모시는 분이 공동사회를 포함해서 무려 3번, 맞죠? 네, 맞습니다. 3번. 3번 이렇게 사회를 보신 분입니다. 이게 사회를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겪어보신 분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신재현 위원장 제 옆에 나와 계시니까, 예,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며,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저희 경주 촛불 집회에서 무려 세 번째 사회를 보고 있는 신재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예. 네, 말씀이 천천히. 너무 빠릅니다.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그 6시 반에 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7시부터 이제 우리 신재현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카톡을 막 보냈잖아요. 네네. 안 오시길래. 그러다 10분 전에 오셔야 무슨. 아이고. 이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시부터 시작을 하시고, 예. 제가 큐 사인이 한 7시 반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7시에 하는 거였습니다. 7시 하는 거였고. 제가 경주 포커스를 더 집중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어쨌든. 잘 찾아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래, 하여튼, 배터리가 별로 안 남았다고 지금 나오는데. 아이고. 잠깐만. 저희에게 가슴이 아픈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촛불 집회를 2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경주에서 스타트를 했다라기보다는 서울에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경주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이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가는 그 20명 남짓의 그 인원들로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는 그 버스 안이 정말 끈끈하고 참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그때는 사실 좀 원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함께 좀 못하고 있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계기가 됐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12월 3일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주에서도 촛불 집회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누구는 나서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저희 모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집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또 이제 역할들이 좀 중요한데, 제가 좀 적성을 좀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준비했었던 이제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함께 사회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 예. 이랬는데 제가 이제 뭐 나이로 조금 아무래도 확실히, 좀 어리다 보니 제가 한계되지 않아. 사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네, 제가 조금 더 젊다는 이유로 추위에 조금 강하니 그래서 먼저 사회를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혹시 뭐, 예전 학교 대학 다니실 때나, 뭐 이럴 때, 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아유, 딱 보니까 했겠죠.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97학번인데요. 97학번 IMF가 터졌던 학번입니다. 예, 예. 힘들었고 친구들이 많이 휴학을 했고 많은 선후배들이 선배들 후배들 그 뒤로 취직을 잘 못하는 그런 이제 딱 스타트 IMF. 네, 예. IMF 학번이죠. 그때 당시 저희 이제 뭐 등록금 인상들부터 해서 뭐 많은 뭐 그때 이제 투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 뭐 데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예. 이제 그때 또 과가 과이다 보니 또 선배들 코에 끼어서 그때 좀 학생운동을 했던 기회들이 그때의 경험들로 사실 지금 또 거의 뭐 사회나 뭐 집회사회나 이런 것들이 좀 다듬어지고 초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부족한 게 많아서. 막 사람이 많고 하면, 뭐 이렇게 분위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첫 번째 집회가 저희가 그랬었죠. 그때 12월 14일. 예. 그때는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네. 그날 마침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던 날이고 그렇죠. 해서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마침 또 집회 중에 또 탄핵 표결안이 국회에서 그 내표처리 204표로 가결이 되고 하면서 네, 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실제 이제 사람들 숫자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 사람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경주에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저번, 그러니까 4차 집회가 비도 오고, 그렇죠. 춥고, 제가 라이브 실패한 날입니다. 그날 사실은 엄청 많이 걱정을 완전히 뭐, 했었고, 저희 예. 그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저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집회가 4차 예. 집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저는 그때 우리 그 경주 포커스 경계 탐사를 갔다가 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날 바로 현장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네.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종 안에 쪽에서 이렇게 그 종각 밑에서 이렇게 네. 이제 보고 네, 찍었는데 네, 맞습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이제 라이브가 자꾸 끊긴다는 소리가 들어와서 야, 이거 뭐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라이브를 한 4번 현장에서 5번 끊고 하다 결국은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녹화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1, 2, 3번 촛불 영상이 그래도 조금씩 있었는데 네, 안 네 그래도 번째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안 올라오더라고요. 못 나갔습니다. 그때 영상이 끊겨가지고 저도 뭐 그날 엄청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용으로서는 와이파이 대기하는 그게 제가 한 달 사용량이 12월 달에 다 쓰셨구나. 다 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용량을 높이든지 네. 무제한으로 쓰든지 무제한으로 쓰셔야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용량이 이게 바닥이 나버린지 모르니까 하여튼 뭐 그래 됐는데요. 그건 제 이야기고 이 집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한 4번 집회를 하면서 좀 특별히 어려웠던 게 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추운 날씨에 와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끌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집회에 가서 가장 힘든 게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해서 발언들을 듣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 추위와 싸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집회들을 가봤기 때문에 꿋꿋이 앉아 계시는 저희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추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가장 힘든 거는 사실 그 마음이었고 고맙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뭐 또 죄송하는 마음도 있고 여튼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든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나는 가족들이 있어요. 세 번째 집회 때 네.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국사 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가족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날이 또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그날이 이제 12월 18일이었나? 여튼 그 세 번째 집회 이제 제가 사배를 보는 자리였었는데 가장 먼저 오셔서 맨 땅에 아이들과 그 자리를 4차 집회에서는 저희가 비가 왔으니까 의자를 맞아요, 놓았었지만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의자를 안 놓고 집회를 진행을 맞아요. 했었죠. 예, 예. 그 차가운 바닥에 일찍 오셔서 아이와 아빠와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나중에 맞아요. 이제 엄마도 오셨는데 가장 앞자리에 미리 앉아서 집회를 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가족을 보면서 그날 되게 많이 뭉클하고 제가 그날 또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날도. 예. 예, 예. 하지만 인원이 많지 않다고 탓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때나 하여튼 보수 정권만 들었으면 이 촛불 집회 할 일이 많아요. 박근혜 네. 때는 세월호 그렇죠. 참사가 있었고 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네,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또 뭐 국정농단까지 네. 이렇게 가면서 그 해도 겨울이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박근혜 그때 탄핵 때는 그래도 경주에게 이제 사람들이 있죠. 열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할 때였고 네. 그 전에 이렇게 촛불 해보면 이 사람 적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고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뭐 많아서 서울의 촛불 이렇게 TV를 보면 뭐 촛불행동 TV를 보면 뭐 하여튼 극단 뭐 이런 뮤지컬 극단 이런 데서 네. 나와서 뭐 많죠. 예, 노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우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진행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뭐라 그래야 되노 좀 이 촛불에 온 걸 뭔가 하나 가져가게 하고 네. 같이 좀 응원받아 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하죠. 가기 전에 서울에서 어떤 거 했는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구호 같은 것도 좀 재밌는 걸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챙겨가고 또 적어가고, 근데 또 진행하다가 또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라이브를 하는 게. 네, 내려와가지고, 이걸 안 했다, 막 싶은 생각도 들고 아쉬워할 때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늘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늘 위안을 받아가고 늘 응원을 받아가는 입장이라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배터리가 나오고 있어요. 편하게. 전번에는 뭐 마이크가 씹혔고 오늘은 그 위에는 지금 괜찮게 가는데 아까 어느 분이 또 소리가 안 들립니다라고 들었다가 아니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분 갖고 있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특별히 뭐 기억나는 장면이 아까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들이 있고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때도 3차 집회였었는데 좀 걱정을 해요. 사실 그날 이제 발언자들의 발언이 좀 길어지면서 조금 지루해지려고 하던 찰나. 누구 발언이 길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뭐 그렇게 발언이 길 수밖에 없었던 건 응어리진 게 많았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서 뭐 인정. 네, 그래서 뭐 탓을 하지는 절대로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끼리는 예. 지금 우리의 힘으로도 지금 똘똘 뭉쳐야 될 텐데. 그때 택시 타고 오셨다면서 즉석해서 랩을 해주시던 분 기억나시죠? 그 여성분이었는데. 네. 그건 지대원의 삐딱하게를 부르시면서 제가 그분은 짤 영상을 따로 만들어 올렸어요. 대단했죠. 대단하대요. 네. 화가 나서 뭐 왔다.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니 왜 가냐? 택시 기사 아저씨가 도대체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자기는 꿋꿋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정말 당당하게 혼자 오셨어요 그날. 그분 그분은 혼자서.
박자도 잘 타시더라고. 엄청 찾고 정말.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꼭 경주 포커스로 연락을 해주시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저도 네. 따로 한번 인터뷰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 저도 안 그래도. 그분하고 광주에서 오셨다는 분하고 네. 경주 피터 피터님. 예, 네. 등등. 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신선생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네. 또 그렇게 보태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시민들을 만나는 건 너무 재밌으실 것 이제, 같아요. 예, 그런 분들 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네, 네.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경주 포커스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분이 진짜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리고 영상을 저희 경주 포커스 TV에 보면 있는데 네, 한을 담으셔가지고 즉석해서 랩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되게 기억에 남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경주에 내려온 지 8년 된 68년생 김명희입니다. 저 오늘 여기 집회 찾아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처음에 경주역인 줄 알다가 배 아무도 없어서 물어물어 공항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경주 시민 여러분, 저 너무 답답합니다. 택시 아저씨가 왜 데려간 가냐고, 구경하자고. 제 이목장이 지금 구경 갈 목장이니까 여러분, 촛불 간다고 했더니 추운데 왜 가냐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녀시대 노래를 다만세를 정말 열창을 해주셨던 20대 분이 예. 계셨어요. 너무너무 예뻤고 두 분이서 같이 오셨는데 그 20대 젊은 친구들도 또 예.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 집회 때 와도 있잖아요. 이게 잘 또 누구가 누군지 잘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이 전번에 또 그 3차 때는 보니까 그 국회 앞에까지 뭐 갔다가 깃발 만들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네네네. 4차 집회 때. 4차였어요. 네네. 4차였나? 아, 제가 3차 집회는 인도에 있느라 참석을 못 해가지고 현장에 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집회 때 아, 그리고 네. 이번에 깃발 만들어 오시면 영천에서 오신 분이 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죠? 맨 영천. 고른 모양으로 아.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 오셨는데 자기가 뭐 팬클럽이라 팬클럽은 뭐 다 아는데 네. 그분들이 뭐 팬클럽끼리 엄청 상담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회 앞에 나와 있더라. 여기에 이 하나가 되었네요. 탄핵에는 아, 마음이다. 뭐 이렇게 역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찾고 싶어도 뭐, 맞아. 뭐 연락처를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또 그 우리 경주 촛불행동에 또 그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혹시 연락처를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날 또 즉석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또 섭외됐던 분들은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진짜 너무 찾고 싶습니다. 그날. 그날 비 오는 네, 날 뵙으셨던. 4차 때 뒤에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 네네네. 모임을 네. 우리 뭐 가족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 음. 그날 막 저는 영상이 뭐 안 되면서 시간 찍었는데 아이고. 그 다음날 해명을 했어요. 아, 제가 이런저런 그걸 상으로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도 갔다 오셨군요. 아, 네. 제가, 잠깐 PPL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야, 예. 저희 집은 텀블러만 쓰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아, 여기 젤라꾸띠라고 적혀 있는, 사실 이제 제가 전업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하십니까? 고청 기념관 아시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나요? 해마지마을 양지마을. 쪽에, 양지마을에. 네. 고청 기념관 옆에 장미꽃이 아주 예쁜, 젤라꽃, 꾸띠. 뭐 하는 데입니까? 인도 말로 귀염둥이라는 뜻입니다. 타밀어고요. 저희 이제 샵 이름이 젤라꾸띠고 여기에서 저처럼 우리처럼 경주에서 사시면서 조금 말하기 힘든 정치적인 발언들 뭐 이런 것들 하시기 좋은 장소로 저희 집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공간이 좀
네, 있습니다. 조그마한 뭐 소품을 팔고 있는 인도 관련된 소품을 파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드시는 음료나 이런 것들은 또 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또 저희 이렇게 또 촛불 집회 오셨던 분들 이렇게 오시면 촛불 집회 참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인증사진 오시면 찍어가면 되겠네. 네네네. 그거 보여주시면은 무료로 차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에는 여성위원장 네. 하고 계시면 네. 우리 경주로 오신 지는 4년 됐습니다. 이제 횟수로 아. 4년이 돼요. 네. 주로 어디에서 계시다가 경주로 오셨어요? 하도 떠돌아다녀가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되게 좀 난감한데. 네, 그렇게 이제 안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쪽 같아서 보니까. 네네. 의향이나 네, 장류가 이제 고향이고 엄마 아빠 계시는 곳이요. 네, 많은 장류? 사람 장유가 어디입니까? 장류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데가 장류 진영 뭐 이렇습니다. 예, 예. 그 근처. 아, 네. 김해네. 그렇죠, 그렇죠. 네, 김해 장류.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경주로는 어떻게 경주로 오셨어요? 경주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땅을 좀 밟고 살고 싶더라고요. 네, 힘들어서 땅을 좀 밟고 그리고 자유롭게 숨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때 저희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마스크를 꼈어야 그죠. 되니까. 예. 그래서 한 평 남짓이라도 내 땅에서 마스크를 벗고 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땅을 밟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경주가 마침 제가 살 수 있는 억수로 공간이 좋은 데로 오셨네요, 그죠? 복이 많습니다, 제가. 전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사는데 네. 뭐 평소에는 별로 안 제가 안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그 땅에 사는 맞아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일이 되는데 많습니다. 안 부지런하기 때문에 막 크게 안 느끼는데 네. 이 겨울에 제가 이제 아파트 8층에서 담배 피러 내려올 때 아, 너무 내려오기 싫으시겠는데요? 옷을 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그럴 때마다 예전에 자랄 때는 뭐 저희 모처럼 엄마랑 아버지랑 살 때만 해도 시골 집에 사니까 네. 문 열면 탁 대고. 예, 문 열면 뭐 어릴 때 담배를 못 폈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데 산다면 문만 열고 마당에서 담배 될 텐데 그렇죠. 야, 이 뭐 한번 내려올 때마다 일입니다. 그냥 맞아요, 준비를 맞아요. 해갖고 내려와야 네.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부럽습니다. 저도 이 젤라 꿈이 꽃띠. 꾸띠. 네, 꽃띠. 예. 네. 그렇게 가면 보입니까? 고천기념관 옆으로. 고천기념관이 옆에 있고, 그러면 이제 쭉 가는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으로 저희 집이 있는데, 집처럼 보입니다, 집. 그러니까 아. 집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조그마한 소품 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문 닫는 날이 조금 많기는 해서 8월 한 달, 1월 한 달이 방학입니다. 아, 예. 여행 좋아하시고 보니까 인도 갔다 오셨다 그러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이제 8월, 1월 늘 인도에 가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게 뭐 헌재에서는 오늘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네. 여부를 본래 오늘 선고하기로 했다가 지금 미뤘잖아요. 네, 네. 어쨌든 미뤘고 여러 가지 뭐 유시민 작가가 늘 그저께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디다만 이게 친위 쿠데타 이런 내라는 그 가담자들이 전부 다 권력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요소에 네. 이 진압이 정말 어렵다. 네. 이 어떤 법적 절차가 하나 우선에 뭐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하기에는 정말 어렵죠. 어렵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는 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합디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란 중이다.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갈 때만 해도 이제 끝났네. 어느 정도는 네, 안심을 좀 구속되겠네. 했었죠. 네. 근데 이놈 먹고 뭐 구속영장을 한 해 만에 공수처는 수사도 못하고. 옳게 못 해보고 네.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또 구속 기소를 하는데 한 해 만에를 무슨 전국의 검사장 이상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계속 불안불안 하잖아요. 네. 이게 또 언제 또 기 나오나. 지금도 네. 계속 우리는 법을 그렇게 모르는데 이 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오만 방에는
질것 뻔히 알면서도 네, 결국은 네. 이제 자기 지지자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법원에 들어가는 일도 20대가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란 중이다. 이게 근데 더 심각한 내란이다. 그전에는 정치인들만의 내란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들을 가지고 편 나누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 편들을 모으고 세력들을 모으고 국민이 정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어쩌면은 그전에는 정치적으로였다면 지금은 크게 봐서는 저희는 그냥 일상 자체가 사회가 전부 다 지금 내란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직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TV를 켜서 극우들의 하는 행동들, 법원을 뭐 침탈하고 막 이런 정말 폭동을 일으키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를 떠나서 물론 분노하고 화도 나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촛불 시민이잖아요. 너무나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직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날 4차 집회 때 했던 그 욕실금이라는 네,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교양 있게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싶은데 이 상황들이 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화를 낼 때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굳이 욕하고 함께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좀 있다. 어이없는 일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최근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저께 국사 강사 하시던 양반이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 우리 경주적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많이 갔다 왔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글을 쓰면서 윤석열 탄핵을 파면을 반대한다. 아니 그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고 했던 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는데 네.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정말 촛불 시민들이 불렀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걸 헌법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그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죠. 네, 그들은 저희를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왜 문명국가에서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은 네. 중세에도 봤고 봤죠. 쭉 봐왔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다. 쭉 그리고 집회를 하고 뭘 하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종교 걷자는 그 이상한 네. 교회와 또 거기에서 자양분을 삼아서 자란 20대 겨우 10대를 벗어난 청년들이 법원에 들어가고 폭동을 일으킨 거 보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중동 국가에서 이 어떤 게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폭탄테러를 막 하잖아요. 네. 야, 이런 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맞아요. 무서웠죠. 정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나쁜가를 많은 국민들에게 웅변하고 있다. 그렇죠. 적나라하게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문제는 정말 내란이 맞다는 게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는 내란을 조작하고 있는 조장하고. 상황이, 예, 조작하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보이게 뻔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직시하고 또 무엇이 맞는지 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배추랑 이런 것들을 겨울철 잘 보관해둔 이런 채소들을 받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들과 나와의 정치 성향들은 굉장히 다를 테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거든요. 사실 저희 뒷집 어머니, 옆집 어머니 전부 다 경주에 평생 사시면서 저랑은 정치 성향이 너무나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저희는 악마화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내 생각과 맞는 그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딱 연상군이에요, 연상군. 연상군과 장애분이 저는 살아 돌아왔다 싶을 정도로인데. 그만큼 안 했지 싶어요. 에? 그만큼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지금만큼 파렴치하지는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기가 책임질 것도 지고. 네, 적어도. 네.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예.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파렴치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답글을 제가 쓰기를 저의 이웃집 어머님들과 저와의 정치 성향은 물론 다르겠지만 나눠주는 제가 필요하다면은 김치도 나눠주시고 그 마음들을 나눠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근데 했어요. 이제 결국은 그 위정자들, 권력에 오로지 자기 민중을 개돼지처럼 여기면서 그런 국민을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 소수일까 이 속을 문제죠. 채웠던 네. 사람들, 네. 거기에 기생하거나 혹은 살아왔던 이 수구 언론들이 네.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오히려 더 거꾸로 막 정오하게 만드는 것들도 네, 많이 있고 네. 지금 언어들이 막 정오의 언어들이 그렇죠. 너무 많고 네. 분열의 언어들이 너무 많고 네. 그 당사자는 지 살라고 그러는데 그 결국 자기 살라고 그냥 뭐 자기의 정당성 주장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탓을 하기 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결국 이제 어제 권성동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마흔역이라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뭐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쪽 당의 법률위원장이라는 국회의원이 마흔역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뭐 과거 이렇게 운동권 이력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걸 우리 경주 지역 사람들이 막 옮겨오던데 그러면 네. 김문수 좋다고 하는 그거 운동권이었는데 말이 되냐고 말이죠. 함은경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호는 자기네들의 참 말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열어져요. 그 찬동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르시나라는 생각이 페이스북에서 들어요. 끊임없이 차단을 해요. 네, 그런 네. 글을 옮겨오거나. 명백한 내란이 맞습니다. 그죠? 네. 본인들도 알걸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들 때에서 자기들이 막 지지하고. 근데 되게 지난번 박근혜 때만 해도 그런 경우에 그냥 대놓고 반성은 안 해도 그냥 입 다물고 그렇죠. 그 정도의 염치라도 있어야 있었는데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거든요. 파렴치합니다, 진짜.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끝까지 그게 본인들 살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니까 공범이 많아서. 공범도 사실 많겠고. 공범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공범 많지 않겠습니까? 뭐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기네들 자꾸 선거 얘기 자꾸 들고 나오는데. 근데도 여전히 우리 경주는 저는 이 상황이 끝나도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어떤 정권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에서는 네. 그 인식이 안 바뀔 것 안 같고 바뀌실 우리 것 정당 같아요. 구조가 네, 네. 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어느 한쪽 지역을 절대적 지지가 나오는데 그 지지가 분명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네.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네, 네. 이렇게 절대 지지로 나타나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은 거기에 기생을 하면서 계속 갈 거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관자패가 막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자패가 막은 게 오히려 자기에게 더 떳떳한 경력 내지는 그걸로 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아까 이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도 길게 소개하고 싶진 않았는데 여기 지금 탄핵박제 막 이런 글 하잖아요. 네. 하면서도 김숙기 의원한테는 다음 선거 때 본인이 오히려 이걸 더 득이다. 자랑할 거다. 네, 맞아요. 이게 서울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네. 일이고 그래서 막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오인 박제를 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과거 현재까지 기사를 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분들은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네. 오히려 자랑처럼. 3점으로 이길 네,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아까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도 막 자괴감이 드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더 이상 계속 이야기를 밤샐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좀 예, 요거 이제 살짝 더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와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 와서 보니 경주가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가 아니더라고요. 극우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뭐 친일파들이 좀 더 많이 깔려 있는 저는 좀 답답했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뼛속까지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보수는 아닌 것 같아. 네, 진짜 보수는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이웃 그죠? 어머님들을 만나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농사 지으세요. 농사 네. 지으시면은 제가 이제 양곡법 말씀 드려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찬찬히 지나가시면 맥심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 던지시 하죠. 사실은 자녀분들이랑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뭐 정치 얘기하면 막 서로 싸우실 테니까. 아, 그렇죠. 예, 저는 그 일을 계몽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개몽령 때문에. 그 좋은 말이, 그리고 지금 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쁜 어머님들이랑 때는 이 개몽이라는 말도 참 못 쓰게 못 생겼어요. 쓰게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조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될 일도 그렇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우리끼리 맞다 주장하는 것도 가끔은 힘나고 좋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웃들과 다정하게 지내면서 그 이웃들을 좀 살피고 그런 것들을 또 정치 공부를 좀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 나가는 일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좀 진보주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경주도 바뀔 것이다.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면 아니다.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국회의원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쉽게 이게 이제 경주만 해보자. 떨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네. 아무리 뭐 선하게 살더라도 네. 이 전체적인 한국 사회가 같이 바뀌면서 네. 거기에 경주가 빨리 변할 수 있느냐 늦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노력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합쳐질 때 네. 뭐 다른 데보다 예컨대 뭐 김천 구미보다 우리가 더 경주가 더 빨리 좋게 변한다든가 아유, 아니면 훨씬- 그렇게 못하면 더 늦게 변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있는데 절대 뭐 경주만의 또는 여기 공분타는 사람들 책임도 아니고 네, 네. 그 사람들만의 목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해서 네. 일단 촛불 집회는 우리가 이제 설 세고도 계속이 되는데 아마 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그 사이에 하도 뭐 변수들이 많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정세 따라가기가. 그래도 우리 또 촛불 집회 4분의 3, 4번 가운데 3번을 사회를 봤던 분으로서 시민들한테 다음 촛불에 좀 와주십사. 네. 뭐 이런 호소의 말씀도 좋고. 예. 네.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요? 네. 그리고 4차에 걸친 경주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힘들은 사실 혼자만의 힘이 절대로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촛불 집회 일정들을 보고 본인의 일정들을 빼서 늘 묵묵하게 나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함께 마음은 못하지만 집에서 여건이 안 돼서 집에 계시더라도 뭐 경주 포커스를 본다든지, 그리고 경주의 상황들을 또 챙겨보시면서 늘 또 예주시해 주시는 많은 경주 시민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2주에 한 번 있는 저희 촛불 집회가 사실은 온기로, 사람들의 힘으로 사실은 버텨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잠깐이라도 네, 함께 하는 그 열기를 조금 느끼신다면은 훨씬 더 아마 그 다음 촛불 집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촛불 집회, 이런 우리가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현장을 맛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쯤은 경주 집회가 재미없으면 바람새기 삼아서 서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그러면은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충전되죠. 얼마 전에 촛불 행동을 보는데, TV를 보는데, 그때 한번 민주당이 서울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3차 촛불. 네, 맞아요. 3차 촛불 때. 그때 이제 전국 집중 촛불하고 네. 이렇게 겹쳐서, 거기 이렇게 이제 본 촛불 집회를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네. 경주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조끼 내입고 다니시는 네, 어르신. 네네. 네. 어르신하고, 그리고 세탁 소집 딸이라던데, 나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당원 중에 아마 있는가 아이고, 봐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 야, 경주 전주가 이렇게 나란히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줄에 경주가 앉았고, 저쪽 줄에 이제 전주가 앉았는데, 뭐, 경주 전주에서 오신 분, 뭐, 화이팅 하고 싸워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살면서, 뭐 이렇게, 근데 민주당 갈 때 버스비 뭐 한 5만 원만 내면 또. 네네. 함께 가시면 너무 좋죠. 또 그렇게 왜냐면, 한번 기운도 한번. 우리 느껴보시는 것도. 경주에서는 경주대로. 네. 또 아니면 또 서울에서는 서울대로 이렇게. 네, 또 여건 되시는 대로. 오히려 기운 한번 받고 오는 것도 괜찮다. 너무 괜찮죠. 예, 네. 꼭 굳이 경주만 올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침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노무현재단에서 주는 달력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탐납니다. 보수는 강자의 철학이고 진보는 약자의 철학이다. 그런데 왜 약자가 강자의 정책에 표를 던질까? 우리가 보면 보통 그렇거든요. 네. 경주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더 많이 찍는 것도 있고. 네. 그 정치는 왜 강자인 소수의 편을 드는가? 왜 다수 서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 소수 부자의 논리를 수용하는가?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결국 시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각이 역사가 된다라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진보의 미래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게 제 책상 달력에 있어서,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별로 없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정권에 오면 정권의 성격도 달라지고, 정권의 성격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또 앞으로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촛불 때 너무 일방적인 한쪽 논리에만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경주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윤석열이가 정당했나? 그럼 전두환이는 그럼 왜 처벌받았지? 그렇게 똑같은 성격인데. 한번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늘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내 주변에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러니까 그렇게 막 따라가, 내가 찍었던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왜 내가 찍었던 사람은 박근혜는 탄핵이 됐고, 그 앞에 찍었던 이명박은 온갖 사기 다 쳐서 또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고, 겨우 또 건너뛴 윤석열은 또 지 분을 못 이겨서, 자기 권력 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이런 45년 만에 이런 짓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미워하십시오. 미워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네. 다 여기서 토론하기도 싫고.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정말
옳은 일을 했는가, 맞는가, 내 아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사람이 했는 짓이 정말로 우리가 그냥 감옥에서 꺼내야 될 일인가 정도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경주 촛불을 만드는 사람 8번째로 우리 그 신재현 민주당 경시 여성위원장을 모셔놓고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편하게 이야기해서 좋았습니다. 촛불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보시려면 2월 15일 우리 경주 5차 촛불에서 또 보시고, 우리 경주 포커스 봤습니다라고 해서 또 응원 사탕도 하나 주시면 우리 힘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저기 경주 인왕동 네. 해맞이 마을에 젤라꿈이라는 이 꾸띠. 꾸띠. 젤라꾸띠라는 소품 가게를 하신답니다.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는 잠깐 봤었는데 이걸 또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에 차도 한 잔씩 가시고 촛불 인증 사진 찍어 가시면 차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 푸실 데가 없으시면 젤라꾸띠 오셔서 함께 또 촛불 집회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 또 이웃들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누는 자리들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 안에서 늘 이렇게 방송을 제작을 하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게 방송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맨날 너희들이 이야기만 하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2번째 보는데. 이제 2번째 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를 많이 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네. 이 사회 보는 어려움이 정말 어떤 어려움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한번 모시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2월 3일 두서없이 전해드린 경기 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 그리고 초대 인터뷰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